올해 충격적인 뉴스 기사가 있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한 남성이 자신의 아이가 사랑스러운 나머지 키스를 퍼부었는데 결국 아이가 쇼크사했다는 뉴스입니다. 딥키스 10초 동안 8천만 마리 세균이 옮겨간다는 네덜란드의 연구 결과. 덜덜덜, 이거 어디 무서워서 키스하겠나? 저는 여러분들의 속마음을 압니다. 그래서 충치가 있는 사람과 키스하면 나한테 충치가 없는지, 내가 충치가 생기는지, 그리고 입냄새가 나는 사람과 키스를 하면 나도 입냄새가 나게 될지, 그게 궁금하신 거죠? 이 질문들에 대해 명쾌하게 풀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진부하지만 2014년에 있었던 네덜란드 생물학자 코트 박사에 의한 연구부터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약 21쌍의 커플들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과연 딥키스를 통해서 세균이 올라가는가? 실험 방법은 21쌍의 커플들에게 한 사람에게만 유산균 음료 50ml를 먹인 후 다른 사람과 10초간 프렌치 키스를 하게 해서 유산균 음료를 먹지 않은 사람의 입속에서 얼마만큼의 세균이 검출되는지를 실험한 실험입니다. 놀랍게도 약 8천만 마리의 세균이 발견되었다고 하네요. 또 하루에 9번 이상 키스를 하게 되면 내 입속에 있는 세균과 애인의 입속에 있는 세균의 구성과 조성이 닮아간다는 재미있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8천만이라는 숫자 정말 어마어마하죠? 자, 그럼 본격적 질문으로 가서 충치균이 뽀뽀나 키스를 통해서 옮을 수 있는가? 정답은 예스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3개월 된 아이도 입 안에 충치균이 있고 6개월만 되어도 아이들의 50%가 만 2세만 되면 80% 이상의 충치균을 입 안에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처럼 단 것이나 아니면 세상에 간식에 노출되어 있지 않은 아이가 어떻게 입속에 충치균이 있겠습니까? 주로 양육자로부터 이 균이 옮아간다는 사실은 이미 명백한 사실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의 궁금증에 좀 더 핵심적으로 다가가서 단순히 균이 옮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도 정말 그 병에 걸리는지, 즉 충치나 잇몸병이 있는 사람과 구강 접촉을 하게 되면 나도 충치가 생기고 잇몸병이 생기거나 아니면 입냄새가 나는 사람과 구강 접촉을 했을 때 나도 장기적으로 입냄새가 날 수 있는지, 이게 핵심이 되겠죠?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아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병에 걸릴 때는 그 병을 일으키는 세균이 딱 있다고 해서 병이 딱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세균이 얼마나 병을 유발하는 힘이 강력한지, 그리고 그 세균이 일정 수 이상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균을 방어할 힘이 나에게 있는지가 종합적으로 관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들도 사람들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약 30의 세균만 있어도 병에 걸릴 수 있는 거고요.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한 50, 60까지도 버틸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구강 접촉을 통해서 얻게 되는 세균 자체가 막 우리의 방어력을 넘어설 정도로 어마어마한 숫자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을 위해 죽을 수 있을 정도로 사랑한다 그래서 막 30분, 40분씩 프렌치 키스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사랑이 부족한가? 따라서 구강 접촉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균이 내 방어력을 넘을 정도로 많이 옮는 것보다는 결국 걸리냐 안 걸리냐는 내 방어력과 내 구강 상태의 문제가 더 크다가 결론이 되겠습니다. 키스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관리를 잘 못했다면 충치균이나 잇몸병균을 그만큼 사랑하는 내 애인에게 줄 수 있는 것이니까 책임이 있는 거고요. 균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지만 이 병에 걸리냐 안 걸리냐는 나의 구강 위생 관리 능력 그리고 면역력에 달려있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바로 아이에게는 훨씬 더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균이 들어왔을 때 그나마 방어라도 할 수 있지만 아직 면역 체계가 잘 형성되지 않은 아이들은 정말 이만큼의 세균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이죠. 너도 민감하니? 부모님들은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술적으로 생후 약 1개월 조금 넘은 아이에서 한 3살 정도 전까지 개월수로 따졌을 때 19에서 31개월까지의 아이들은 윈도우 오브 인펙션이라고 불릴 정도로 감염에 정말로 취약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아이가 그 시기일수록 우리가 더 구강 관리를 열심히 하고 아이의 구강에도 신경을 써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아마 고인이 된 저 말레이시아의 아이도 아버지의 입속에 있는 균을 이겨내지 못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키스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균이라고 하면 우리 몸에 유해한 균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유산균도 그렇고 우리와 공존하고 있는 정상 세균 등은 우리 몸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애인과의 키스를 통해서 세균이 8천만 마리가 옮는다는 것 자체가 경악할 일은 아니고요. 그를 통해서 서로의 세균총을 교환을 함으로써 더 우리의 방어 능력이 향상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키스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정말 행복한 느낌이라던가 로맨틱한 감정,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해보다는 득이 훨씬 더 큰 그런 행위다라는 것이 현재의 정설입니다.
오늘의 결론, 충치균, 잇몸병균, 아니면 입냄새를 유발하는 세균 등은 구강 접촉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 입속으로 들어올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증상이 나타나냐 안 나타나냐는 나의 면역력, 구강위생 관리 능력에 달려있다. 아직도 와닿지 않으시는 분들은 진짜 인간적으로 스케일링, 이솔질 영상 보고 오자.